응? 공부 안 하면 왜 힘들다 해. 이제 한 1년 반 남았네요, 여러분들. 이제 얼른 하고 빨리 여러분들 갈 길 찾아가세요. 네. 오늘 이제 정보공포랑 야,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합시다. 잠깐만. 시험 하고 정말 끝나는 거 하고 고3이 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고3이 되면 이제 수업 시간 이제 6시로 바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그냥 내 생각이야. 거의 이렇게 될 거긴 한데 겨울에 그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 그 대수와 미적원 수준을 수능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국어 수학이야. 여기서 많이 갈릴 거야. 봐봐. 자, 통과랑 통사가 있다고 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통과랑 통사가 있어. 자, 만약에 어려워. 어려우면 공부한 대로 어차피 등급이 나눠지니까 상관이 없어. 자, 이게 쉬울 때가 문제거든? 쉬울 때? 쉬우면 컷이 막 48, 47.5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뭐 두세 개 더 틀린다고 해서 2등 붙었다고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탐구를 100분위를 그러니까 정시 성적에서 표준점수를 쓰기도 하고 100분위를 쓰기도 한단 말이야. 대부분 여러분들 수시를 조금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한 20-30%는 정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국어 수학이 내가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겨울에 뭐 하겠어? 통과 통사는 어차피 했던 거고 자 인강을 좀 넣죠. 자, 국어도 내가 봤을 때 모의고사 많이 푸는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나 독서 있잖아. 좀 약간 이거를 아울러서 기출 정리나 이런 그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행위보다도. 수학도 아마도 그럴 거긴 한데 수학이 대수랑 미적원이랑 확통이 있어. 할 게 엄청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 푸냐. 지금 내가 매년 고3들 한 마플 이제 수능기출 총정리라고 해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끝내기 너무 힘들어. 다 합치니까 6천 문제 되더라고. 끝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완전 킬러나 고난도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한 4,5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힘들어. 뭐 3호까지 풀긴 하는데 그 겨울방학이 진짜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힘들 건데 그 미적원을 좀 심도 있게 학기 중에 했으면 좋겠어. 2학기 때 할 때도 2학기 때 내신 대비나 여러분들 여름방학 공부할 때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미래는 미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활동을 일단 한 바퀴를 빨리 잘 돌려봅시다. 또 왜 그러냐?
야 건영아, 김별 나한테 오라고 해봐. 김별. 어여튼 얘기는 됐고 기말 잘 봅시다. 야, 너 지금 숙제 2개 해와야 되지. 야, 네. 똑바로 서 안 보이잖아. 오범이니. 야, 너 숙제 2개 해와야 되지. 네. 너 해서 화요일 날 5시 반까지 와. 그리고 검사 받아. 알았어? 네. 가.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정규 분포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히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 분포가 이런 형태를 이제 따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3학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확통 내신도 보고 뭐 생기부도 채울 건데, 이거 자체는 라플라스라는 애가 정리를 했어요. CLT라고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인데, 야, 중심간 정리야. 야, 어찌됐든 어떤 분포가 생기면은 평균이 가장 많고 양 극단에 이제 분포가 적어지다. 이거를 1쪽의 맨 위에 fx는 뭐 다음 식이 있죠. 네,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단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됐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규 분포, 지금 정규 분포, 영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m, 시그마 제곱이야. 자,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편차.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겠죠. 자, 그러면 이 평균, 자 그래프가 있을 때 평균이 뭐 수학은 50점이야, 뭐 영어는 70점이야. 이렇게 해놓고 뭐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동준아 이해되냐?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표준 편차가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흩어진 정도잖아.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그러지? 자, 이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흩뿌려져 있잖아, 얘들아. 많이 퍼져 있잖아. 자,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근데 평균에 많이 없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해봐. 자, 얘는 평균에 많이 밀집이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지? 동준아? 얘는 평균에 많이 밀집이 안 돼 있지. 그럼 누가 더 분산이 크겠냐 해보면 이렇게 생긴 게 분산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거야. 흩어진 정도가 더 많다 이거지. 정도가 크다 작다고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이 가로축은 애가 이동하면은 평균이 작아지고 커지고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종 모양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있다. 자, 평균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표준편차, 즉 분산값이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들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누구 역할이냐? 자, m은 여러분들 이게 어디로 움직여? 좌우로 움직여. 자, 그럼 저기 시그마가 뭘 결정하냐면 이게 높이 솟아있냐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있냐, 이걸 결정한단 말이야.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자 이미 어떤 애가 다 계산을 해놨어.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자, 쉽게 말해서 n, 우리가 평균 몸무게가 55kg이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해보자고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우리 반은 좀 그러니까 고등학생, 우리 학교 고등학생. 자, 그러면 얘가 평균이 얼마야? 55니까 저 모양의 가운데는 항상 55야 얘들아. 그러면 55보다 큰 애들이 절반 있고 55보다 작은 애들이 절반 있다는 거예요. 동의 알겠어? 동의 알겠냐? 자, 여기는 진짜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0단계.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얘가 표준편차가 2인데 그럼 쟤가 높낮이를 이제 결정한다고 했어. 자, 높낮이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 이거는 평균이 55고 편차가 2야.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평균이 75고 편차가 3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이거를 다 적분할 수가 없어.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다 노멀라이즈를 해줬어. 어떻게? 아니 표준화를 해서 저렇게 돼 있으면 전부 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자고 했어.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거를 표준화를 했을 때 내가 0부터 0.1이었을 때 여기 넓이 구하고 내가 0부터 0.5이었을 때 여기 넓이를 다 구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걸 굳이 적분을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표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표준화는 여기서 어떤 x값이 있다고 해봐. x값이 있으면, 자, 평균이 원래 m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0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표준화하는 작업은 일단 x에서 평균만큼 빼주면 돼. 평균만큼. 자, 애가 평균 x에서 m이었는데 평균을 m을 그대로 빼주니까 평균이 0이 되겠지. 자, 표준편차가 원래 시그마였어 얘들아. 시그마였는데 얘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표준화 작업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55,2의 제곱 n 55,2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럼 57kg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애는 57에서 평균을 빼서 2로 나눠준 값이 1이니까 아 표준화했을 때 애가 1에 위치하겠구나. 그럼 표준화하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상태에서 애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 1에 위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표준화 작업이다. 자, 그러면 표준화 작업을 우리가 해주는 이유를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거야. 자, 이 한국이 평균 월급이 250만 원에 표준편차가 30제곱이고, 자, 미국에 사는 애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애가 어떤 애가? 평균 월급이 3,000달러야. 3,000달러에 표준편차가 100제곱이라고 했죠. 자, 그럼 얘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얘가 한 달에 3,050달러를 번다고 해보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환전을 했을 때 3,050달러가 더 액수가 커. 액수가 큰 건 아는데, 야 그러면 짐바브웨 가서 돈 벌어야지. 짐바브웨 가면 한 10억 달러가 한 500원이잖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나 과연 애가 한국에서 300만 원을 벌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 애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냐. 분포가. 자, 봐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고소득자 1년에 5천억을 번 사람이 여기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면은 1년에 빵원 번 사람이 여기 최하단층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의 과연 위치가 어디에 있냐? 비교를 해야 되나? 비교. 누가 그럼 한국 사회에서 얘는 상위 몇 퍼고 미국 사회에서 얘는 상위 몇 퍼인데 누가 더 소득적으로 삶의 질이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하려면은 이런 수치로 비교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해? 비교는 항상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기준에 있어서 절대적인 척도가 몇 가지 경제 용어들이 몇 개 있죠?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하자면 빅맥 지수 있죠, 빅맥 지수. 아니, 봐봐, 미국 사는 애가 야, 너 300만 원 버는데 나 너보다 환전하면 돈이 훨씬 더 큰데? 이랬어. 자,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빅맥이 100달러야. 한국에서는 빅맥이 10,000원도 안 하죠 여러분들. 10,000원이야. 아니 그럼 애 입장에서는 빅맥 300개 먹을 수 있는데 애는 빅맥 30개밖에 못 먹지. 그럼 애가 더 라이프 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물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만들 때 기준을 잡아주는 작업이 이거야.
아니 평균 0으로 만들고 표준편차를 1로 다 땡겨와서 얘가 과연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보자 이거야. 그럼 너를 표준화 해주면 애가 300만원짜리가 평균을 빼주고 30으로 나눴어. 3분의 5니까 한 1.66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Z값이. 애는 그럼 한국 사회에서 평균 0을 기준으로 얘가 1.66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X가 3,050달러니까 평균에서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애는 0.5, 즉 Z값이 0.5니까 애는 미국 사회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0.5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비교는 하기 힘들지만 금전만 봤을 때는 애가 더 이제 소득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상류층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준화가 있는 이유가 이제 계산도 우리가 다 했을 뿐더러 기준을 잡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애가 평균이 이렇게 0이 있고, 자, 0, 1제곱이 이렇게 있어. 자, 이거를 다 계산을 해놨어, 얘들아. 만약에 얘가 이 Z값이 0.5인 애들은요, 이거를 이 넓이가 얼마냐면 0.1925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계산을 했어. 자, 잘 봐. 자, 얘가 상위 이제 Z값이 0.5래요, 여러분들. 0.5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0.1915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놨어. 자, 근데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절반, 왼쪽이 절반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본다면 0.3085라고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아까 평균이 55고 표준편차가 3이고 이런 애가 있는데 애가 몸무게가 56.5란 말이야. 그러면 이 56.5면은 내가 대한민국 고등학생 여자애들 중에서 몸무게 상위 몇 %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X값에서 내가 평균을 빼가지고 시그마로 나왔더니 0.5다 이거야. 그럼 얘가 Z가 0.5일 때를 체크를 해서 봤더니 여기가 넓이가 0.1915네? 그럼 여기 넓이가 0.3085네. 왜? 너가 0.5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는 상위 몇 %야 몸무게가? 30.85%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 표는 어차피 다 주어줘요, 여러분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어떤 애가 몸무게가 58kg야. 그럼 58-55를 자, 상으로 나눴을 때 애가 1이야. Z값이 1이다. 표준화했을 때 애가 위치한 게 1이다라고 했을 때 1이래. 그러면 표에 있어, 문제에서 여기가 넓이가 0.3413이라고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문제마다 0.34라고도 주긴 하는데 그럼 여기 넓이가 0.1587이니까 이 58kg짜리 애는 상위 몸무게 몇이냐 물어보면 상위 15.87%예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몸무게가 만약에 52부터 58까지 구간을 물어봤어. 자, 이것도 X고 이것도 X니까 여기서 평균을 빼주고 3으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평균을 빼주고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자, 1이 나오더라. 너는 그럼 Z값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자, 1까지. 자,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13이라고 준다면 자, 좌우가 대칭이잖아. 얘들아. 깔끔하게 그대로 대칭이니까 너는 넓이가 0.3413 해가지고 어떻게 돼? 0.6826 전체의 0.6826이니까 전체 비율의 68.26%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적용해보고 혹시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은 까먹었다면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처음 배운 친구들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봅시다. 자, 103쪽에 3번의 개념 체크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는 표준화를 다 해놔가지고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알더라도 그림 그리면서 해봅시다. 1번에서 Z값이 1.5 이상일 때 이렇게 색칠도 조금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0.5고 자, 0부터 1.5의 넓이가 궁금해. 책을 봤더니 표가 있죠. 자, 좌변에 Z가 1.5일 때 0.4332라고 돼 있으니까
아 너의 넓이는 0.0668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이제 2번을 볼게요. 자 필수이제 2번을 보면은 자 그래프를 같이 봐봅시다. 하나는 fx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gx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자 기억에서 평균이 x1 평균이 x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저거 대칭축이 똑같으니까 저거 평균은 어쩐다? 똑같다 이거야. 자 니은 시그마 x1과 시그마 x2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시그마 x2 gx가 분산이 더 크죠? 자 평균에 fx가 더 몰려있으니까 fx가 편수자가 더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디귿 x1이 m 이하일 때랑 x2가 m 이하일 때 자 저 그래프를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50% 오른쪽이면 50%야. 자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 똑같으니까 이 넓이나 어떻게 돼? 하나 똑같다 이거야. 오케이? 이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 볼게요. 자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죠. 자 애가 표현 정균법 100,10 제곱이라고 했을 때 x가 80 이하이려면 자 저 x를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눈다. 그러면 이 표준화 시킨 게 얼마 이하다? 마이너스 2 이하다 이거야.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평균이 0이고 z값이 음수니까 여기 왼쪽에 위치해 있고 자 이 z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다. 문제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넓이나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똑같죠.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이 그럼 너도의 넓이가 0.477이 근데 0 이하일 때 넓이가 절반이니까 0.5에서 0.477을 빼면 0.0228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85부터 95일 때 자 이것도 똑같이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면 저 z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1.5 이상에서 마이너스 0.5 이하다. 이거는 어떻게 봐? 애가 평균이 0이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에서 0.5까지 마이너스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자 평균을 기준으로 1.5 넓이에서 누구를 빼? 0.5부터 0까지의 넓이를 자 이 부분에서 이거를 빼면 되겠다. 자 0부터 1.5가 0.433이고 0부터 0.5가 0.192로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우리가 저 노란색 해당 범위의 넓이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표준정렬법 노멀스 디스트리뷰션 30,2의 제곱에서 프로베티의 K가 X, K 이상 35 이하인데 너가 0.3023이야. 자 애가 평균이 30이야. 자 됐고 자 그럼 K에서 30을 빼서 표준편차로 나누고 그럼 이것도 Z 자 35에서 30 빼서 2로 나누면 얼마야? 2.5겠네요. 그러면 내가 2.5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넓이가 0.3023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너가 0부터 2.5가 일단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자 애가 이쪽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0부터 2.5를 봤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 0.3938이야. 0.4938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넓이가 0.30 이상이야. 근데 둘이 그냥 연립을 해봤어. 0.192로네? 이거 뭔 말이야? 문제에서 0부터 0.5가 0.192로래. 내가 여기 0.5까지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여기의 넓이가 바로 요거구나.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0.5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수의 4번은 유추예요 여러분들이. 유추하는데 뭐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도 어차피 여기서 저게 어디서 어딘가를 뺐겠구나, 어디서 어디를 더했구나 이 정도로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의 4번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수예제 5번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평균이 345점이고 표준편차가 10점이니까 항상 여러분 적을 때 이걸 제곱 체크 잘 해주시고
자, 점수가 350 이상 375 이하인 지원자는 전체 몇 %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350에서 375가 있으면 평균을 빼고 10으로 나눴을 때 Z값이 0.5부터 3까지 봐라. 자, 0.0부터 3까지는 넓이가 0.4987, 0부터 0.5는 0.1915, 그럼 뺐을 때 0.3072. 즉, 이 0.5부터 3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0.307이니까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30.72%라고 할 수 있고, 자,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이냐? 자, 365를 내가 평균을 빼서 또 10으로 나누면 Z값이 2임을 할 수 있고, 아, 그럼 너는 이 Z가 얼마일 때 2일 때 찾아서 이 넓이 구하면 0.5 씌워서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뭐 해서 보니까 113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가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신입사원 5,000명을 뽑는데, 아니 5,000명 지원자 중에 114명을 선발한다. 그러려면 합격자 중에 최저 점수는 얼마이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본단 말이야. 아, 5,000명 중에 114명이면 N은 상위 0.228이니까 2.28%네. 근데 0.0228이 어디서 나와?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너가 0.0228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은 점수가 X라고 한다면 내가 평균을 빼서 시그마로 나눴을 때 그 Z값 값이, 변환값이 얼마야지? 2여야지 여기에 위치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필수예제 5번가. 근데 그 문제가 바로 필수예제 6번에 나와버렸네? 자, 필수예제 6번에서 입학 정원이 484명인데 2,000명 중에, 자, 봅시다. 뭐야? 자, 2,000명 중에 484명. 그럼 상위 몇 거야? 0.242. 그럼 정규문법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어디까지 뽑아? 여기가 0.242 될 때까지 뽑는다고. 그럼 여기 비율이 얼마? 0.258인가요? 이렇게? 자, 봤더니 여기까지만 해놔도 저 표에 0.258이 나와있어. Z값이 얼마일 때? 아, 0.7일 때. 그럼 얘가 받은 점수가 X고 평균이 350이고 표준편처럼 나눴을 때 얼마에 해당돼야 돼? 0.7에 해당돼야지 이 X가 바로 여기 점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학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선생님이 방금 말한 예시하고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 2학년과 정규문법하고 연습 문제 좀 풀 수 있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필수예제 문제랑 문제를 풀어보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시험 대비 교재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확통 한번 할 때 지금 문제 풀 때는 공부 똑바로 해놔야 돼. 대충 하는 건 안 돼. 문제 풀어봅시다. 시작.